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날씨가 서늘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예전과 다르게 무더위, 그렇게 극한 무더위도 오지 않았고 시원한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역대 뭐 가장 불경기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인성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뭐 얘기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속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제가 올리고 책도 출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조언 같은 조언을 이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작은 미용실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레시피나 소스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저희 미용의 트렌드는 1:1 미용실이에요. 소형 미용실로 계속 바뀌고 있고, 대형 미용실과 소형 미용실과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미용실이 절대 죽느냐? 아니, 안 죽습니다. 대형 미용실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미용실들은요, 5인 미만의 여러 명이 있는 미용실, 이런 미용실이 죽어요. 그러니까 5인에서 10인 미만, 5인에서 10인 미만에 있는 미용실이 제일 지금 취약하고 제일 문제가 심각해요. 5인에서 10인 미만에 있는 미용실들. 이 미용실들은 자기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적당한 인원이 있으면서 적당한 미용실의 규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용실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미용실에 신규 손님이 없습니다. 신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손님을 개척하지 못하면 그런 디자이너는 평생 또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고객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원장님 이렇게 쳐다보고 로드 손님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누가 받을까 그거에 걱정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자기가 스스로가 그거를 개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정말 힘든 세상이 지금 요즘의 미용계에 있고, 다른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1차 산업은 우리가 분명히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우는 게 1차 산업이라고 했었어요. 미용실에서. 2차 산업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의 인테리어가 2차 산업이라고 했었어요. 말하자면 1차 산업은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게 2차 산업이죠. 그쵸? 2차 산업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걸 공장에서 포장하는 단계까지 2차 산업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미용에서 2차 산업은 뭐예요? 기술을 잘 만들어서 기술이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을 내가 월등히 높이는 게 2차 산업이에요. 그럼 그걸 포장을 해야죠. 미용실을 너무 예쁘게 러셔리하게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 포장할 수 있는 능력. 내 기술을 그냥 가만히 놔둘 거냐? 아니죠. 포장을 해야죠. 예쁘게 포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게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뭐예요? 3차 산업은 나를 광고를 해야죠. 3차 산업에 나를 광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남기 이제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미용실에서 예전에는 로저 손님 가게 오픈만 해도 미용실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말도 못하게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용실이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가 미용실에 비해서 아니, 잘 안 돼요.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졌냐?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돈 엄청나게 많아요. 개개인별로.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먹고 살만한 능력을 이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버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문화적인 콘텐츠가 발전을 돼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고객들도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내가 사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내가 갖고 와서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뭐예요? 고객들도 이제 박식해진 거예요. 미용 쪽에서 굉장히 박식해졌는데 누구만 몰라요? 미용사들만 몰라요. 미용사들은 아직까지
바보 소리만 들어요. 왜? 더 이상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그만큼 성장해서 내가 그걸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미용 기술만 잘 배웠으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미용 기술만 잘 배우는 게 뿐만 아니고요. 컴퓨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SNS 활동도 너무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포장이라는 거죠. 기술 플러스 SNS 포장은 너무 잘해야지만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과정이 삼박자가 다 잘 맞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지 살아남는, 작은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기자님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형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소형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기술이 좋기 위해서, 기술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셔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미용인이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동네에서 최고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에 끊어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블루오션은 어떤 블루오션을 찾아야 될 것이냐. 기술은 다 배우는 거 좋아요. 뭐 열펌도 배워야 되고요. 염색도 배워야 되고요. 커트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내 거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다 어느 정도 배워놓고 나서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 열펌을 잘하는 미용실, 염색을 잘하는 미용실, 옴브레를 잘하는 미용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특화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 MMS 커트 미용실은 뭐예요? 커트 잘하는 미용실. 저희 MMS는요, 커트 잘하는 미용실을 제가 하나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고객님이 저희 미용실에서 옵니다. 저희 옴브레, 저희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옴브레 안 받아도 돼요. 열펌 하죠. 하지만 열펌으로 돈 많이 벌진 않아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저는요, 커트 손님으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동네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제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커트 잘한다고 해서 커트 잘하는 미용실이 오는데 커트 가격이 비싼데 파마 가격이 과연 쌀까요? 아니요, 절대 싸지 않아요. 커트가 비싸면은요, 파마 가격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커트 가격이 싸면은요, 파마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해요. 하지만 커트 요금이 비싸면 파마 값도 당연히 올라가요. 왜? 우리나라는요, 되게 대체적으로 커트 요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커트 요금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커트 요금이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받으면 당연히 파마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또 등하시는 게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커트를 제일 잘하는 미용실을 원하는데 헤어 디자이너들은 커트 공부에 제일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제일 공부를 안 해요. 비싼 옴브레 열펌 강의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커트 공부하는 데는 몇십만 원도 아까워요. 하지만 열펌 공부하는 데는, 염색 공부하는 데는 몇백만 원을 내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뽑아먹을 수 있느냐? 못 뽑아먹어요. 결론은 또 못 뽑아먹는다는 거죠. 그쵸?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그 정도 돈으로 커트 공부를 하면은요,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수준에 있는 고객을 잡을 것이냐. 어느 수준에 있는 고객을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고객을, 타겟을 어떤 고객을 잡을 것이냐. 그 고객이 극손상의 손님을 잡을 것이냐. 젊은 사람, 아가씨 손님을 잡을 것이냐. 나는 단발 커트 전문 미용실이야. 단발 커트 잘하고, 단발 매직 잘하고, 단발 염색 잘해. 단발은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미용실도 생깁니다. 맞죠? 숏코트 잘하는 미용실이야. 숏코트만 잘하는, 우리 미용실은 숏코트만 잘하는 미용실이야. 숏코트 기가 막히게 잘해. 숏코트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미용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블루오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타겟층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 미용실은 어떤 타겟을 잡았어요? 저희 미용실은요, 예전에는 아기서부터 연령층이 높은 중년 이상의 할머니들까지 저희가 연령층이 다 높았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오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픈했던 경우는 타모리 복부로 제가 바뀌었어요. 블루오션이. 그러다가 타모리 복부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뀐 게 뭐예요? 애기 커트. 애기 커트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타겟이 바뀌었는데, 타겟이 네 번째 타겟은 누구냐? 중년인 부인 이상.
중년 부인이 저희 미용실에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중년 부인이 돈을 잘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중년 부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잘 써요. 타겟층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 그 타겟층을 내가 선정을 하고 나서 그 고객을 어떻게 모실 거냐,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 과도한 마케팅은 독이 될 수 있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작은 미용실로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술을 뛰어나라. 두 번째, 블루오션을 찾아라. 세 번째, 마케팅, 타겟을 잡아라. 자, 이런 타겟층을 잘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타겟층을 잘 잡았으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자기만 노력했으면 열심히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거 안 하면 이제 살아남기 힘드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전화 오죠. 가게 아마 전화 무지하게 많이 올 거예요. 하루에 한 통씩 거의 올 거예요, 아마. 뭐라고 와요? 저기요, 저희 네이버 뭐뭐뭐 업체인데요. 저희 올려드릴게요. 저희 올려드릴게요. 저희 1페이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올려주나요? 머니 달라고 그러죠. 머니 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가 식당이래. 식당들이 가게를 오픈해서 손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거의 한 100에서 150만 원의 광고비를 투자를 한답니다.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어디다 투자하냐? 지금처럼 이런 회사에다가 업체에다 맡겨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에 맡겨요. 그럼 그 업체가 어떻게 해요? 광고를 해주는데 어떤 광고를 해주느냐? 블로그 체험단, 먹는 맛있는 체험단, 뭐 페이스북에 이런 광고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섭외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런 거 촬영해서 섭외해서 올려줘요. 와, 1페이지 뜨니까 전화 폭발하죠. 대박입니다. 전화 장난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결론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결론은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맛이 없어. 근데 내가 돈을 들여서 계속 돈을 투자해서 그런 블로그 마케팅이나 하시는 사람들한테 계속 와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 1년이면 100만 원만 하려도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만약에 15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1년이면 13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정말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1800만 원이네요. 결국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18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광고비를 그렇게 낸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앞으로 많고 뒤로 까진다. 장사에서 앞으로 많고 뒤로 까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근데 문제는 맛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광고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블로그 올라가서 1페이지 맨날 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달려요? 심각한 악플들이 이제 겁나게 달리죠. 악플들이 엄청나게 달려요. 맛도 없는데 이렇게 광고를 왜 하게 하냐고.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바로 이게 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하면 지금 대세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저 유튜브 많이 올려요. 유튜브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아주 많이 올려요. 저같이 유튜브에 자료 많이 올리는 사람 또 없을 거예요. 저는 미친듯이 많이 올리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미용사 중에서는 아마 유튜브 채널 그 자료 올리는 건 아마 제가 역대급일 거예요. 아마 거의 한 4,000개 이상 올라갔으니까 거의 역대급일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거기에서도 안티가 엄청 많아요. 악플 다는 사람은 악플을 끝까지 달더라고요. 그게 바로 독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좋은 소리는 잘 안 해요. 하지만 싫은 소리는요 엄청나게 달아놔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 그게 좋은가 봐. 그렇게 사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너무 잘하는, 이 사람 너무 잘하는데도 그런 사람조차도 악플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소장도 쓰더라고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의 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요즘 세대에서는 인터넷 마케팅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본 베이스는 정말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케팅을 잘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3차 산업으로 나가야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3차 산업을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 감당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TV 프로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게 정말 맛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랬더니 그 집은 막 대박이 나면서 새벽 3시, 4시까지서부터 줄 서 있어요, 막. 근데 다른 사람들도 계속 거기 가서 먹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집은 계속 사람들이 가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 달려요? 엄청난 악플이 달리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인터넷 마케팅은 정말 잘하면 정말 쏠쏠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지만은요, 잘못 이용하면 미용실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자, 실례로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이 동네에서는 이제 고대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미용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뭐라고 달렸느냐? 미용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럭그럭 잘 됐어요.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잘 달아놔서.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직원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장님이 이제 기술이 좀 덜했어요. 디자이너들이 기술이 좋았고 원장님이 좀 기술이 덜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계속 빠지면서 원장님 혼자 나와서 이제 미용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플이 하나 달렸어요. 어디에 악플이 달렸냐? 고대에 있는 고대 채팅방에, 거기 랜드 카페방에 거기 악플이 달린 거예요. 거기 뭐뭐 미용실 머리 못합니다 라고 해서 장문의 글을 어떤 학생이 써놓은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 집 문 닫았어요. 왜? 학생들이 안 가니까. 그거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 마케팅을 너무 잘했을 경우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것 덕보다는 독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저희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잘못해서 고객님들이 클레임을 걸어서 디자이너들이 때문에 악플이 잘못된 그런 글이 올라간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제가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제대로 삭제도 못해요. 한번 올라간 것들은 오늘 삭제도 못해요. 그거 삭제하려고 약간 업체나 이런 거에 써가지고 그걸 없애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그게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거는 정말 독이 될 수 있구나, 덕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깨우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미용실은 뒷골목에서 제가 살아남는 것은요, 저희는 인터넷 마케팅으로 저는 살아남는 미용실이에요. 지금도 제가 고객님이 저희 방문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유튜브 보고 찾아서 오세요. 바로 마케팅에서, 인터넷 마케팅에서 유입돼서 저한테 옵니다. 거기도 분명히 악플이는 엄청 많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쵸? 싸가지 없네, 부친들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도 잘하네, 진짜 잘하네. 뭐 이런 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판단하는 건 이제 고객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참 씁쓸하지. 한번 내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씁쓸하지 않을까요? 기분이 팍 떨어지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쵸?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글을 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인터넷은요 정말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불황인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하는 미용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아주 굉장히 호황입니다.
굉장히 잘 돼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기본 틀이 잡혀져 있는 미용실들은 잘 돼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미용실은 잘 돼요. 하지만 기본이 갖춰져 있는 미용실이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항상 뭐든지 우리는요, 많은 미용실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미용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용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존 경쟁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금 광고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고비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광고비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판단하고 나서 내가 먼저 실행을 먼저 하고, 기본은 어느 정도 목적이,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먼저 내가 선정해 놓고 나서 광고를 했을 경우 고객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소리도 듣기 좋지만 싫은 소리도 듣기 좋아야 할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내고 미용실을 차렸지만 독이 돼서 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이 안 돼서 그런 거 몰라서 못하는 미용실도 많지만, 오히려 미용실 마케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손님은 없는데 계속 과도한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미용실,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이 문을 닫는 그런 업체들도 부지기수로 현재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식당들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들이 그런 관계 마케팅을 너무 많이 했지만 지출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그런 식당들이 요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계도 똑같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를 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그리고 또한 고객님들한테 내가 머리를 만족할 수 있는 고객님들을 많이 포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글을 한번 써달라는 건 부탁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글을 쓰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그런 진실된 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읽혀질 수 있을까요? 읽혀집니다. 업체에서 글을 쓴 것과 내가 글을 쓴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글과 내가 감성적인 게 들어가지 않은 글하고는 분명히 읽는 사람에 의해서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려해 두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나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걸 하신다 그러면 그거가 분명히 고객님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감성적으로 아마 전달이 되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오시는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감성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인터넷 마케팅에 분명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시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 마케팅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 마케팅이 독이 되지 않는 덕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기본 밑바탕을 먼저 갖춰놓는 게 1순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나요? 네. 고맙습니다.